언제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촬영 9월 아니에요. 저희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예. 저희는 만난 지 3주 됐나? 그치?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요. 네. 그쵸.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춰서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연락해서 시간 내서 아쉬운 사람이 먼저. 형이 자주 전화를 주더라고요. 맞긴 해요. 에이, 내가 먼저 하지 형. 제가 많이 합니다. 내가 먼저 하잖아요. 전 보통 영상 통화. 영상도 네, 보고 네. 싶은 네네. 도훈 씨가 보고 싶어요. 내가 먼저 많이 하는데. 내년에 드디어 일본에서 방송이 된다는 거. 오. 어허. BS10에서 네. 첫 방송. BS10이 뭔가요? BS10 채널이 네. 그래서 스타 채널에서 그 일본에서 약간 SBS 같은 그런. 와우. 그래서 완전 기대 망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는 공식 인터뷰를 했으나 오늘은 약간 BS10에 맞춤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S10이요? BS10. 안녕하세요, BS10. 또 어필하려고 또 잘해요. BS10의 아들. 많이 배웁니다. 와타시 김도훈 데스. 아 좋다. 너무 좋아. 나도 껴줘. 빨리 해, 빨리 해. 아예. 빨리 BS10의 너 아들. 해줘. 하이 고니치와. 와타시와 BS10의 아들 김도훈 데스. 남준 데스. 네, 아직 알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이 가운데 중앙 보시고 편안하게 옆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실 거니까 편안하게 인터뷰 먼저 진행할게요. 네. 자, 두 분 이제 아무래도 이 작품에 출연하신 이유에 대한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앞두고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님 먼저 이 작품에 출연하신 이유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보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었어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있었고 이거를 저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드라마 쪽에서 저를 시켜준다면 진짜 재밌게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냥 그저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다라는 마음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도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남준이 형처럼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언제 화장실을 가야 되지? 싶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야기가 너무 잘 흘러가고 몰입도가 있는 대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할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캐스팅된 배우가 김명민 선배님, 손윤주 선배님 이렇게 계셨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너무 대단한 선배님들과 같이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준이 형이 한다고 들었을 때 너무 그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울리겠다. 왜냐면 저는 형을 이미 전부터 드라마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드라마 하나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다만 두 분 다 맡으신 역할 자체가 엄청 또 시리어스하고 갈등이 또 많고 막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뭔가 좀 정신적인 거라든지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은 뭔가 이렇게 소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 본 소감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괜찮고 소감 어떠셨는지. 이번에는 도훈이부터 한번. 네. 저는 솔직히 이거 다시 찍으라면 못 찍어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호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해 나가는 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호영이가 가진 스트레스나 이 친구가 감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촬영 기간 동안 내내는 어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촬영 결과적으로 제 연기에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다시는 못한다. 네. 후회 없다. 네. 형님. 그렇죠. 이제 도훈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적으로도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요. 저 정말 수월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임팩트 있게 한 번씩 자꾸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연기를 할 때에도 보면 그냥 그 상혁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집도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막 너무 힘이 든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연기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나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글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살짝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래도 좀 그래도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도훈이 거를 보면서 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 네. 자, 이번에는 두 아버님, 손현주, 송판호 역의 손현주 선생님, 그 다음에 김강원 역의 김명민 선생님. 이 거장 두 분과 함께 한다는 소감 어떠셨는지,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긴장을 풀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또 먼저 저는 진짜 너무 긴장됐어요. 너무 긴장되고 제가 혹시나 선배님들과의 호흡에 누가 될까봐 분명히 선배님들은 너무나 잘 해내주실 텐데 제가 이 작품에 누가 될까봐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촬영 초반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긴장이 싹 풀렸어요. 왜냐면 그냥 현주 선배님, 저희 아버지 현주 선배님이 하는 대사를 듣고 있으면, 연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제가 호영이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생각도 많고 준비도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사라는 총알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냥 그 현장에서 총을 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좀 뭐 할 수 있지만 손현주라는 최고의 버스를 탔다. 네, 진짜로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들 사랑이 특출나셨던 김명민 배우님, 아 이나소년 배우님 계셨어요. 네네. 저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긴장을 한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사실 좀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지 뭐 선배님들이랑 해서 너무 떨린다? 막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그냥 그 생각이 없었고 그냥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데 제가 떨고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되게 제가 지금 당차게 잘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명민 아버지께서 괜찮다 이렇게 구석으로 데려가서 야 남준아 괜찮다 떨지 마라 이렇게 너 구석으로 데려가셨어? 누나 괜찮다. 이게 표현이 좀 그랬구나. 약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제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된다. 모두가 너가 잘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하나도 안 떨고 있는데. 근데 이제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전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더운가 보다. 김상현 패치됐네. 아닌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전부 다 옆에서 길라잡이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씩 조금 더 이렇게 현장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되게 명민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참 후배인데도 되게 어떤 그런 코멘트나 혹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존중해 주시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영상 편지인가요? 저는 그때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게 너무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성년진영뿐만 아니라 두 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셨잖아요. 손현주 배우님도 그러셨고 김명민 배우님도 두 분에 대한 칭찬 일색이 배우로서, 그러니까 아들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지금 내년에 너무 두 분 바쁘시니까. 네, 뭐 기대됩니다. 진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야겠다. 듣고 있나? 우린 대표님이 있어. 파이팅! 자, 촬영장 분위기, 뭔가 에피소드 있으면은 어떨까요? 촬영장 분위기는 뭔가 좀 다크하고 좀 어두운 드라마라서 분위기는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드라마 이야기와 다르게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뭐 이제 배우들도 그랬고 스태프들도 너무나 맑고 명랑하신 성격의 소유자분들이 많으셔서 현장은 진짜 따뜻했던 것 같아요. 뭐 큰 소리 하나 내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따뜻한 분위기의 현장이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작이 약간 장례식장 이래서 되게 어두웠는데 그쵸, 다들 되게 울고 유일하게 저만 안 울었거든요. 제가 이제 상혁이가 좀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이제 별거 아닌 한마디에 되게 그 까르르 재밌게 어릴 때 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자의 어떤 그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장난을 이렇게 치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곤소곤 재밌게 하다가 자기 뭐 해야 되거나 하면은 이제 서로 배려해주고 조용히 해주고 집중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도훈이를 만났을 때 너무 명량하고 좀 그 혹시 성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너무 성격이 좋아서 그때 진짜 재밌게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춰주느라 많이 힘들었죠. 자, 고마워. 같이 이어서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좀 인상을 출연 전과 출연 후 어떤지 요번에 처음으로 같이 호흡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서로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후에 지금 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어떤 저는 형을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다른 작품에서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봤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형이 배우로서 연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형이 가진 배우로서의 마스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기대됐었고 근데 아무래도 형이 이제 날카로운 얼굴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격이 어떤가 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했는데 세상 소녀더라고요. 소녀요? 네, 소녀. 오케이. 네.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너무 착하고 리액션도 좋고 이래가지고 형이랑 진짜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금방 친해졌고 그리고 지금은 촬영이 끝나서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좋아하는 형 그냥 제가 너무 이렇게 심심하거나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너무 고마운 형이 되셔서 지금은 너무 좋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바른 이미지를 전 작품에서 봤었어요. 네네. 되게 그래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얌전하고 되게 연기할 때 이제 현장에서 장난 절대 안 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왔죠. 근데 처음 봤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느꼈던 건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키가 상당히 크다. 이게 진짜 제 솔직한 첫인상이었어요. 야, 진짜 외형이 되게 멋있다. 좀 원래도 멋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그래서 되게 아우라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말을 먼저 이렇게 걸어주는데 저도 사실 사람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제 많은 곳에서 얘기했지만 그 리트리버 댕댕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하는 느낌으로 이제 너무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미지를 다 잊고 그냥 정말 그냥 착한 친구, 귀여운 친구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뒤에서 연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놀라고 조금 화도 날 정도로 이제 잘하길래 검색도 해보고 그랬던 이 몇 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더 친해지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그냥 성격만 잘 맞는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죠. 네. 그때 입금할게. 알았어. 계좌 보낼게. 자, 일본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기 전에 한국에서 유아반어 방송 후에 어떤 반향이나 반응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느끼셨던 어떤 실제 에피소드도 괜찮고 뭐 어떠셨는지. 저보다는 형이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무슨 의미죠? 형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사실 유언어가 방영되고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상혁이가 나오는 씬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유언어가 반영이 되고 방영이 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허남준 아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인기가 상당하죠 지금. 네, 제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인기를 가지고 있고. 네, 작품에 관해서는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유언어라는 이 세계관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매니아층 팬분들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영 이제 첫 화를 접근하신 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해 주시고 몰입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서 저는 그거에 되게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일단 먼저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갔을 때, 사실 가장 많이 그 주변 지인들한테 저는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제가 나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보고서 뭐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되게 그래서 그냥 뭐 그게 행복하다 정도? 근데 뭐 크게 뭐 제가 이제 체감할 정도 그런 것들은 네,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밖에 나가도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 가서 놀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잘 못 느꼈지만 네,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작품을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주변 그 평소 친구들이 이제 도훈이랑 친하냐? 저는 또 예를 들어 도훈이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친하다. 그래서 뭐 그 너랑 친해질 일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얘기했군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하면 이제 너무 주저리 좋아. 에피소드 계속 막 고구마처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끄름이 좋네요. 그치. 너 보고 배웠어. 자, 다음은 이 극 중에서도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상들도 대단했잖아요. 뭐 장채림, 강소영 검사, 마지영, 그 다음에 김은 등. 그래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촬영이나 이제 본편에서 이제 여성 배우진들이 연기했던 씬 중에 조금 인상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현장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뭔가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면. 일단 공통적으로는 다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너무 배우로서 너무 아름다운 여자 배우들이 너무 좋은 캐릭터들을 맡아서 연기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장채림 역할을 맡은 지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씬을 촬영했을 때 너무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유인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소연 검사를 맡았던 은채 선배님은 되게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눈빛? 그런 부분들이 강소연 검사와 너무나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작품마다 너무나 이미지가 확 바뀌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여성 검사가 가진 카리스마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영 역할을 맡은 이제 애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반했어요. 너무나 원래도 좋아하는 배우였지만 특히 마지영이라는 역할과 정혜연이라는 배우가 만났을 때 그 목소리나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매칭이 돼서 그래서 늘 너무 좋다 하면서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은 역할을 맡았던 이제 세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은희 역할이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이에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장애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늘 현장에서 자기의 100% 그 이상을 연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자극받고 대단한 배우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처음에 그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 화면에서도 많이 뵙고 했었는데 정말 얼굴이 다들 작으시구나. 그 생각에 너무 작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도훈이는 봤을 때 비슷했거든요, 화면이랑. 그래가지고 예, 진심이고요. 근데 이제 봐서 다들 진짜 그러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첫 시작이 이제 마지영 그리고 김은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가 제일 오히려 명민 아버지나 이렇게
손현주 선배님 이렇게 할 때보다 더 갑자기 확 긴장되더라고요.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특히 이제 그 박세현 배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도훈이랑 동갑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더 저를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되면 의지하면 되고 이렇지만 저도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같이 잘 해내야겠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죠. 근데 다른 그 이후로 이제 뭐 은채 선배님이나 우리 장채림 형수님이나 뭐 다들 이렇게 만났을 때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긴장을 좀 놓칠 수가 없었던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마에 관련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작품을 보실 때 이제 어떠한 보시게 될 일본 팬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마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실 일본 팬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언어가 가진 매력은 나쁜 짓을 저지른 천사가 나쁠까 아니면은 나쁜 짓을 당한 악마가 나쁠까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끝까지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면 또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하 동문 데스. 이하 동문입니다. 근데 이제 동문 데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유아너가 조금 더 특별한 게 물론 많은 좋은 그런 작품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유아노는 한 캐릭터 하나하나 되게 의미 있고 버릴 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조연 그리고 조단역 분들까지 해서 당연히 주연 선배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자기만의 이유와 또 어떤 그런 연관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이해가 돼서 더 행복해 보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더 괴로워 보일 땐 괴로워 보이고 근데 그거를 더 그래서 같이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관련 질문은 아니고 약간 일본 컬처나 그러니까 BS10이나 이제 일본에서 영화 유료 채널도 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작품이라든지 일본 뭔가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BS10은 이제 영화 유료 채널도 동시에 방송하는 채널이지만 일본의 작품이나 뭐 좋아하시는 거 영화나 드라마 주목하고 있는 작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지금 딱 기억나는 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의 웹툰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중세를 찍자를 리메이크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던 드라마여서 그때 이제 뭔가 드라마 안에서 되게 일본 특유의 만화라는 너무나 중요한 문화잖아요. 일본 안에서 그 만화라는 문화를 가지고 너무 재밌게 드라마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너무 끝까지 재밌게 봤었고 또 최근에 봤던 영화는 괴물이라는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퍼스트 러브 하치코이라는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원래는 안 봤었거든요.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있잖아. 그거 영화잖아. 그러네요. 이번에 또 이제 주술회전! 맞아.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저도 주술회전이랑 귀멸의 칼날 뭐 등등 몇 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최근에 재밌게 봐가지고 네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좋아하는 일본 배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참고로 하는 작품 같은 게 있으신지. 잠깐만. 검색 찬스. 아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난 핸드폰도 없는데. 핸드폰 빌려줄까? 아니 근데 빌려줘도 나 지금 검색을 잘 못해서. 그래. 맞아. 저 일본 배우 좋아하는 남자 배우 2명 있어요. 첫 번째가 오구이슌 배우님. 그 다음에
사토 다케루 배우님.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너무 작품을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특히 사토 다케루님은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근데 와 포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하는데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바람의 검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인사라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너무 긴장돼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을 앞에서 보니까 얼어붙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분, 딱 지금 생각나는 두 분인 것 같아요. 하츠코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하치코이도 그래서 봤어요. 네, 사토 다케루 배우님 때문에 봤는데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던.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영화 제목이랑 그 배우님들 성함을 잘 몰라요. 그냥 재밌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쿠니무라주. 하나 둘 셋 쿠니무라준님 네, 곡성. 네 곡성. 자, 일본에 이제 좀 쉬운 질문. 좋아하는 음식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추천하는 장소 등이 있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본 장소랑 음식. 저는 여행지 중에서 일본을 그래도 많이 가봤는데 제 기준에서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근데 한 곳을 여러 번 가봤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돈키호테는 뭐 이제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근데 저는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홋카이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겨울에 홋카이도를 갔었었는데 잠깐만 그것도 그 메모장에 있어. 어디였냐면 거기가 홋카이도에 도카치 시미츠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키사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정식처럼 하는데 그냥 제가 거기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밥을 4그릇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내 이름 먹었어? 진짜 4그릇 먹었어. 알았어. 나 혼자 2그릇 먹고 지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또 먹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한국 프로그램에 지구마블 세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나올 거예요. 네, 그거 거기 식당 진짜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거기 진짜 최고였어요. 네. 네, 그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준 씨는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음식, 장소. 저는 근데 일본 음식을 진짜 거의 다 좋아해요. 저는 일단 여행을 가면 무조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처음으로 일본을 갔던 데가 일단 시부야. 네, 시부야에 갔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방만 잡고서 그냥 아무 음식점이나 가서 음식을 마구마구 먹었었는데 하루에 한 5끼 이상을 먹었어요. 정말. 왜냐면 2박 3일로 정말 짧게 갔는데 저는 시부야에서 그냥 그렇게 음식 먹고 맛있는 거를 처음으로 일본 음식을 먹어본 거여가지고 그때 막 스시도 먹고 다 했는데 전부 다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무데나 발길 닿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우설을 처음 먹어봤는데 우설이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그 아는 형이 꼭 호텔 화장실을 써야겠다고 가서 제가 혼자 어떤 이자카야 같은 곳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거기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제 주문을 못 하니까 막 도와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정겹게 먹었던 기억에 되게 저한테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전 그래서 일본을 항상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일본 가자 맨날 이러거든요. 네. 시부야 메이드 카페에 가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므라이스를 시켰는데 그림도 그려요. 네, 막 다 같이 마셔서 마법을 걸어주시죠. 진짜로 오이시구나, 오이시구나, 뭐이 뿅 이게 나와요, 진짜로. 근데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그 직원분들의 그 서비스 정신도 너무나 투철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메이드 분들이. 그래서 다음에 또 일본에 간다면 또 거기 가서 밥을 먹어봐야겠다. 요번에 이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거, 앞으로 이런 역할 좀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역할에 대한 욕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연기하면서 진짜 진한 로맨스 장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장르도 너무 해보고 싶고 한국의 역사가 담긴 사극도 너무나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뭔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의 검심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무협 드라마가 있으면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몸 네. 잘 쓰시나요? 몸 불사지르죠. 네. 그러니까 네, 잘 쓰시나요? 잘 불사지르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 총 맞는 장면을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몸을 잘 쓰더라고요. 네. 예. 그냥 그 나이대에 맞는 장르들을 다 그 나이대에 맞게 계속 해보는 게 그게 꿈입니다. 뭐 해보고 싶은 장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장르 하나가 있긴 해요. 하이틴물. 그러니까 대학생은 괜찮은데 고등학생 교복을 입는 게 조금 그렇다는 거지. 네네네네. 대학생 물도 근데 사실 조금 근데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좀 꾸미기 나름이라고 저는 위안을 삼고 있지만 그 웬만하면은 그쪽은 제가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서 완전 하이틴물은 그러니까 못 이루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틴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네 뭐 언젠가는 해보고 싶지만 아마 못할 것 같아서 꿈입니다. 네네. 남준님의 하이틴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일본에서의 드라마 타이틀은 유어 아나뿐만 아니라 유어 아나의 서브 타이틀이 용서받지 못한 판사라는 타이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과 좀 관련해서 두 분에게 있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절대로 이제 용서할 수 없다. 뭔가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 난 정말 납득 안 돼. 이런 부분 난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살아가면서요. 네네. 네. 베스킨 라빈스를 시켰는데 파인트 사이즈, 뭐 쿼터 사이즈든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이 담기잖아요. 그때 민트 초코가 섞여 있는 거는 진짜 그거는 조금 전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별로 민트 초코를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게 딱 먹으려고 했는데 민트 초코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고 좀 그런 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도훈이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재기발랄하게 자신의 매력을 뿜뿜 뿜는 친구들이 아니 내 대답 신경 쓰지 말고 형이 다 처음인 지금 거야. 대답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 네. 그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갖고 싶은 부분이어가지고 용서가 안 되네요. 못 가질 것 같아서. 너무 센스가 넘치지 않나요, 여러분? 민트 초코 다 일어나야겠다 이제. 민트 초코 싫어하시나요? 전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막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화는 못 내지만 정말 너무 깜짝 놀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뭐. 그건 당연히 싫죠. 이렇게 이런 가벼운 것들 너무 좋네요.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지 않고. 네네. 네, 너무 그런. 대답을 인터뷰 진행하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요번엔 좀 이제 액션인데 두 분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신 분께서 지금이니까 좀 말할 수 있는 숨기고 있었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과거요? 과거는 아니고 실수 같은 거죠. 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라든지 좀 캐주얼한 거, 좀 재밌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면 안 가위바위보를 되는 거. 하고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해버렸다 그런 거죠. 가위바위보가 일본어로 뭐예요? 짱겜뽀. 짱겜뽀? 응. 짱겜뽀? 응. 짱겜뽀. 하나 둘 셋. 짱겜뽀. 아니 원래 사이쇼와 짱겜뽀 어렵다. 사이쇼바 구. 사이쇼와 구. 응. 하나 둘 셋 넷. 사이쇼와 구 짱겜뽀.
주먹 내네. 또 가위를 내네. 실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늘 실수투성이어서 유한어를 찍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와 다투다가 이렇게 화가 나서 밥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박차고 일어나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다 이렇게 탁 내리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씬이 끝나고 나니까 그 테이블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소품팀에서 은근히 그게 비싼 식탁을 좀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모르쇠 했습니다. 야, 이거는 회사에서 변상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괜찮겠어? 아니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게까지 스크래치가 난 줄 몰랐는데 조명이 켜지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 현주 선배님 냉장고도 부셨는데 근데 그게 뭐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된 거니까 뭐 그거 아니 어쩔 수 아니야 그거까지 연출이 된 부분은 아니었어. 네가 던진 거야? 어? 그냥 즉흥적으로? 그치? 난 카바 쳐줄라 했다가 지금 더 큰일 났네. 네,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소품팀에게 한마디. 네? 소품팀에게 한마디. 혹시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 말고 저희 회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알아서 변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기하는 동안 그 순간에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제가 그랬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 타면 스미마셍. 돼. 차 팔고. 자, 인터뷰는 이걸로 끝. BS10 오 고란노 미나사마 김도훈 데스. 허남준 데스. 전 세계 각국에서 리메이크된 명작 서스펜스 유어아너.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리메이크되어 저희들도 출연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긴장감이 더해가는 스토리에 손에 땀을 쥐고 보실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안 봐주시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아시죠? 맞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작품입니다. 유아너 제이체크 시대 구다사이네.